이럴 때는 뭐 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가 정말 소시오패스,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있는 여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나름 성실하게 잘 살았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여자하고 이제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실한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서 계속 불륜 행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았겠죠. 이 남편은 이 상간녀하고 만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직업이 원래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심지어는 새벽까지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아내는 뭐 그러한 남편을 바람피고 오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안쓰러워했어요. 이 아내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제 홀로 계신 시어머니도 같이 이제 모시고 사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날도 남편은 새벽 2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내는 그냥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모르는 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그 문자를 딱 열어보니까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화들짝 하고 놀랐습니다. 왜냐면 자기 남편이 어느 집에서 벌가벗은 채로 알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내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주무시고 계신 시어머니까지 깨워서 어머니 이거 보시라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했다고 해요. 이 어머니도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놈이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시어머니가 잠을 안 자고 계속 남편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편도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왜 다들 안 자고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냐 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식탁에 앉혔죠.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 남편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막 울더랍니다. 상황인즉 이 남편이 그 상간녀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 상간녀는 약간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남편이 알몸으로 자고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된 이 아내한테 이걸 문자로 전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몇 글자, 네 남편을 좀 놓아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정도가 더 지나서 이제 남편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아내하고 시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 특히 당신한테는 정말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 상간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래요. 물론 처음부터 자기가 좋은 감정으로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초반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상간녀가 굉장히 난폭하고 약간은 좀 또라이 기질이라고 하죠. 그런 또라이 기질이 다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위통을 벗어서 보여주는데 막 등에도 막 핥힌 자국, 막 꼬집힌 자국, 그리고 막 손바닥으로 막 자석 때려가지고 좀 파랗게 막 좀 멍이 들어있는 자국, 막 이런 자국들이 좀 있더랍니다. 이게 다 상간녀가 만들어낸 상처라고 했어요. 상간녀는 이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네 아내가 좋냐 내가 좋냐 항상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다하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마누라가 그렇게 좋냐, 그럼 네 마누라하고 가서 뒹굴지 왜 나하고 와서 이러느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남편을 꼬집고 막 때리고 핥히고 이 난리를 친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 이 사진들 다 가지고 가가지고 네 마누라한테 보여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했어요. 이 상간녀가 이제 협박을 했던 사진들은 뭐 이 남편이 그 상간녀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는 모습, 막 이런 사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내는 사실 이 사진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아내가 물었을 때 남편이 아마 이런저런 사진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또 이 상간녀는 이 남편한테 생활비를 이렇게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만남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그 상간녀한테 생활비로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집에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이 상간녀가 이 400만 원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너희 집에는 400만 원을 주고 나는 10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애써 막 핑계를 대면서 우리 집은 식구들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 너는 너 혼자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상간녀는 왜 이거를 사람 명수로 계산하느냐. 이 가구 수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난리를 쳤대요. 그래도 남편이 뭐 100만 원 이상을 더 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상간녀가 쓸데없는 물건들을 자꾸 사달라고 했답니다. 이 많게는 100만 원대, 적게는 몇십만 원대 이런 물건들을 계속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계속 조르고 해가지고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사줬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상간녀는 어떻게든 자기로 인해서 이 남편으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성격이죠. 말 그대로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 문제가 나오면은 이 상간녀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이 남편의 아내를 얘기하면서 그까지 년 미친년 뭐 쌍년 뭐 이래가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 욕까지 했었답니다. 남편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상간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그 당시에 그랬대요. 내 아이들까지 욕을 먹여가면서 내가 이런 여자하고 만나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간녀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서 놓아주진 않았대요. 그래서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이 상간녀하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상간녀가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하루라도 빨리 상간녀가 없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그렇지만 이 조차도 남편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 누구도 원망을 못하는 거죠. 남편은 퇴근을 하고 곧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상간녀의 집을 먼저 가야 했어요. 그리고 좀 웃긴 말이기는 하지만 상간녀를 만나면 무조건 2회의 성관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남편이 집에 가서 아내와 관계를 못 갖는다라는 이 상간녀의 생각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거의 이 정도면 또라이 맞습니다. 이 상간녀는. 이 부분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남편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뭐 얘기는 하시겠지만은 남편은 정말 이 상간녀와의 만남 자체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거기서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잤는데 이 상간녀가 약간 술에 취해서 남편의 알몸을 탁 찢고 그리고 나서 이 아내에게 문자로 전송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남편 좀 빨리 놔줘라. 이제 이런 말과 함께 남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이런 불륜 행위를 걸려서 아내한테 생기는 엄청난 죄책감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 아내가 알았으니까 나 저 여자하고 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후련함,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했다고 했어요. 이 일로 이제 이 집은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내는 이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 아내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또 세 번째로 남편이 이 불륜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었었답니다. 그리고 또 저런 또라이 같은 저런 소시오패스 상간녀를 만나서 여지껏 이렇게 끌려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대요. 이 아내도 참 성격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 남편은 그 상간녀를 만나면서 계속 그 상간녀한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 상간녀의 성격을 아니까 이 남편은 성격이 온순하고 또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만약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상간녀가 아내한테 문자로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 자기는 어김없이 이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 또 자신의 어머니의 생활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아이들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엇보다도 1차적인 잘못은 자기한테 있다 뭐 이 말도 잊지 않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엄청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정말 상간녀한테 끌려다녔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싶어도 상간녀의 집으로 갈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상간녀 소송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 역시도 이 상간녀를 비정상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라는 거를 직감을 하고 혹시 집에 아직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어떠한 보복을 당할지 몰라서 그 소송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만 문자로는 그렇게 보냈대요. 당신은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놓고도 이 아내가 좀 긴장을 많이 했대요. 혹시라도 무슨 협박성
당장 문자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상간녀가 순순히 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오고 끝이더래요. 그래서 다행히 이걸로 이제 이 소시오패스 상간녀하고 남편과의 관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이 길어질까봐 제가 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상간남, 상간녀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이 반대로 이 상간남 자신의 차에 어느 아내를 태우고 거의 뭐 약간은 좀 억압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건 모르죠. 뭐 반강제로 했는지 아내도 원해서 했는지. 그 아내 말에 의하면 뭐 반강제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상간남의 차에 타고 어디 으슥한 곳에 끌려가서 거의 반은 좀 당하다시피 해서 그런 첫 번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상간남이 내가 그날 실수로 블랙박스를 지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음성이 다 담겨 있다, 이거 누가 봐도 당신 목소리 같은데 이거 걱정된다, 이러면서 은근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내는 싫던 좋던 이 상간남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거의 뭐 모텔 이런 데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내는 계속 자기가 좀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 상간남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용기 내서 나 더 이상은 이런 만남을 못 가지겠다,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상간남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 관계됐던 모든 거를 당신 남편한테 보여주겠다, 이걸 보여주면 당신 남편도 당신하고 이혼을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혼하면 나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미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저런 상간남을 만나긴 했지만 저런 소시오패스 같은 상간남하고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비록 자기가 외도를 했지만 자기 가정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이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상간자들은요, 이 매너도 좋고 정말 착해 보입니다. 초반에는 또 순진한 척은 또 무지하게 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겠죠. 하지만 넘어간 뒤에는요, 끝까지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종자들이에요. 이런 소시오패스들은요, 사람을 가려서 선택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기한테 어떠한 말도 안 듣고 자기한테 어떠한 좀 반감을 사거나 거세게 몰아붙일 사람들은요, 애초에 고르지도 않아요. 딱 봐가지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소시오패스들이 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이걸 미끼로 자기 말을 잘 듣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다 채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 상간자들이 언제 독버섯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이 배우자가 아닌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오는 쾌락은요, 어느 순간 도구로 변질이 되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진짜 천국처럼 포근하고 아주 달콤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 가정, 안전한 가정에서 항상 평온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